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4라운드 2경기입니다. 경기 SG골프와 경기 호반건설의 대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은 경기 SG골프팀이 확정을 짓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송혜령 선수의 승리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1승이 되었는데요. 일본의 강자죠 셰이민 선수를 꺾으면서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요. 하지만 이 3국 굉장히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은 것이 네. 박지은 선수와 김윤영 선수 굉장히 오랫동안 정상권에서 활약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대국 내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SG골프의 박지은 선수와 경기 호반건설의 김윤영 선수의 3국입니다. 계속해서 관전하시죠. 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장고대국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박지현 선수입니다. 네, 이 바둑은 잔잔하게 이 미세한 끝내기 승부로 가고 있는데요. 이 두 선수의 명성이나 아니면 기품과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네, 3국 속기되고 경기 호반건설의 김윤영 선수와 경기 SG골프 박지은 선수입니다. 네, 박지은 선수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 바둑, 여자 바둑계 1인자였던 선수이고요. 김윤영 선수는 2008년 또 2010년 이 사이에 굉장한 활약을 했던 선수로 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번 3국 이 두 선수는 이제 경기 결과를 알고서 대국에 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호반건설팀은 탈락이 확정됐다는 것을 김윤영 선수가 알고 지금 대국장에 입장을 했고요. 박지은 선수도 마찬가지로 팀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은 것은 확인한 채 대국장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약간 이 승부의 의욕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만 또 프로라면 매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을 바둑 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프로의 자세일 테고 네. 또 그 이외에도 사실 상금이라던가 혹은 이 랭킹 여러 가지 면에서 프로에게 중요하지 않은 시합은 없거든요. 두 선수 아주 재미있는 대결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네, 여기서 우아기를 걸치면 흉내 바둑인데 흉내 바둑을 두진 않겠죠. 아주 간혹 등장할 때가 있긴 합니다만 네.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붙이는 정석을 선택을 해가고요. 네. 흉내 바둑으로 재미를 봤던 선수들이 몇 있기는 합니다. 아주 예전 일본 바둑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카다 에이오, 후지사 슈코 이런 전설적인 기사들이 활약하던 시기에 후지사 호우사이라고 하는 흉내 바둑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선수가 일본 최초의 그 현대 바둑에서 최초로 이제 구단이 되었던 선수일 정도로 초일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100번일 때 흉내 바둑을 뒀던 선수예요. 이제 그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이 조서 시대 때 서봉수 구단이 조은영 구단에게 타이틀전 결승에서 하도 패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한번 흉내 바둑 작전을 들고 나와서 그 5번 승부를 승리로 장식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요즘에는 흉내 바둑을 많이 두지 않는 걸까요? 우선 흉내 바둑을 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작전이 될 수 있는데 왠지 좀 남들의 시선이 좀 의식이 되기도 하죠. 일단 그걸 둔다는 자체가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내가 실력에 자신이 없으니 난 이걸 하겠어.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듯 비춰지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흉내 바둑에 대한 이 초반 포석이 어느 정도는 연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흉내 바둑을 쉽게 들 수는 없고요. 네, 흉내 바둑을 상대가 도왔을 때 좀 괴롭다 싶으신 분들은 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양쪽을 축으로 만나게 하면은 그것은 흙이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이 흙돌이 여기 없을 때 이 좌상귀와 우하귀가 동시에 이 정석대로 진행이 된다면 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쪽은 흑이 축을 몰고 백은 여기를 축을 무는 그런 진행이 나와서 나가고 백도 나가고 해서 중앙에서 만났을 때는 이 정석은 대표적으로 백이 흉내 바둑에 실패하는 정석입니다. 흉내 바둑일 때는 축을 만들면 되는군요. 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쉽지만 이론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백이 방해하는 공작도 있고 해서 네. 그때그때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역시 흉내 바둑도 또 하나의 바둑이겠죠. 네, 훌륭한 작전입니다. 네, 이제 오늘 경기 SG골프를 포스트 시즌으로 올려놓은 가장 큰 공을 세운 선수를 만나봐야 할 때입니다. 송혜령 선수와 이 윤영민 감독 함께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포스트 시즌 진출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송혜령 선수 참 중요한 순간에 승리를 거둬줬는데요. 오늘 대구 좀 흐름 초반부터 어떻게 보셨나요? 초반에 너무 힘이 들어갔는지 계속 이상하게 둬서 나빴던 것 같은데 중반에 잘 돼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송혜령 선수 보면 굉장히 발랄한 모습이 인상적인데 사실 인터뷰에서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진 않거든요. 네. 지금의 심정을 평소의 성격대로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옆에 팀도 있고 네. 다른 팀도 있고 해서 지금 관리 중이에요. 네. 발랄하지만 예의가 바른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송혜령 선수는 이 포스트 시즌 진출 첫 경험인 거잖아요. 이렇게 큰 네. 무대는 또 많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올라가서도 좀 자신 있으신가요? 일단 작년에 저희 팀이 마지막에 이겼으면 포스트 시즌 올라가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져서요. 그게 오늘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윤영민 감독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송혜령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뻐. 네, 직군 질문에도 네, 아주 재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송혜령 선수가 지금 이번 시즌에 7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송혜령 선수의 이 성적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포스트 시즌에서의 송혜령 선수에게 거는 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송혜령 선수 딱 저희가 예상한 거대로 잘 해줬고요. 이제 송혜령 선수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어울리지 않게 새가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동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강심장이 될 수 있도록 심장 강화 훈련을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명대 캠프나 공동묘지 알아봐야 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는 포스트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그래도 이 큰 승부에서는 약간 다른 기운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만 알려주시죠. 저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다른 팀 감독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포스트 시즌 진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략 노출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정규 시즌은 어떻게 보면 결과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 대한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된 거니까요. 제가 살짝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살짝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두 선수 초반 포석을 꾸려 나가고 있고요. 네. 초반 포석은 서로 무난합니다. 가장 간명한 정석 중에 하나인 소목에서 한 칸 높은 걸침에 아래쪽 붙이는 그런 정석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백이 이곳을 두었잖아요. 네, 이 수는 원래는 잘 두어지던 수법이 아닙니다. 이 수는 명확하게 이세돌 알파고 대전 이후에 나오는 포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는 과거에는 이 호구일 때는 한 칸 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 칸을 뛰니까 흙이 여기를 안 벌리고 손뺀 바둑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 변으로 압박을 했을 때 흙에게 좀 더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백이 이렇게 마늘모를 두는 수를 당시에 이세돌 군이 선택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 수가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선수 이 초반 밑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고요. 오늘 1국 장고대국이죠. 박지현 선수와 루이나이 웨이 선수의 대국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이 초반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그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이나이 웨이 선수와 박지현 선수 이 전투가 강한 선수들로 알려져 있는데 네. 초반에는 그런 모습이 살짝 보이다가 오늘은 잔잔한 끝내기 승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끝내기 승부로 지금도 가다가 아닌가요? 다시 반전이 이뤄져서 지금 하중앙 쪽에서 흑도를 루이나이 웨이 선수가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루이나이 웨이 선수 머리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형태일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이 상변 부분이죠. 네. 초반은 약간 배기 편한 그런 포석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네, 이 바둑이 치열한 수읽기로 전개된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인데요. 그래서 박지현 선수가 이쪽을 늘고 나서 백집을 도려내고 나서도 강렬하게 지금 여기까지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 수는 좀 예측을 못했던 수예요. 보통은 여기를 잇고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하면 흑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실전에 박지현 선수가 한 수를 더 떠서 정말 너무나도 강렬한 선택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왔는데 이때는 이 결과는 백이 좀 좋아 보입니다. 백도 이렇게 안에서 사는 자세가 나와서는 네. 둘, 셋, 넷. 살아서는 만족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차피 흑이 여기를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박지현 선수가 여기를 일선을 넘어가면서 집으로 얻은 것은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흑집이 깨진 만큼 약간 흑이 손해본 그런 결과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백의 행마가 좀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사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고 나서 지금 한 점이 잡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백이 이쪽을 두기보단 차라리 이 부분을 어딘가 가는 것이 더 나았겠죠. 실전은 이쪽으로 모자를 덮어 씌우고 나서 30초. 하나, 결국 여기까지 강수로 끊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쪽이 염려돼서 후퇴를 했으니까 여섯, 이 결과는 또 백이 크게 당했습니다. 여덟, 아홉. 네, 이래서는 뭐 서로 한 번씩 실수를 주고받으면서 좀 긴 바둑이 될 것 같았는데요. 네. 지금 모양에서는 이 실전 하중앙의 변화가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을 삭감을 가면서부터 뭔가 변화가 생겼는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쪽을 나가두고 날짜를 덮어 씌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미세한 흐름이 될 것 같았는데 여기서 루이 나이웨이 선수가 이쪽을 강렬하게 끊어가면서 네, 이렇게 두어가면서 이쪽 두 텀을 이용한 흑돌 공격에 나팔을 불었고요. 네, 지금 이쪽을 틀어 막으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30초. 은연중에 이쪽을 엿보고 있는데 여기서 박지현 선수가 셋, 넷, 좀 깊다 싶을 정도로 이제 백 세력에 대해서 여덟. 모양을 깎아가니까 어, 네, 백도 반발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을 반발을 해서 네, 이곳은 지금 교환이 되어 있고요. 받으니까 이곳에 교환이 되었고 이 장면에서 이쪽을 나와 끊으면서 강렬하게 흑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모양으로만 보면 주변에 백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나, 박지현 선수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 싶은 여섯, 그런 장면인데 일곱,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과연 이 사이에 아무런 뒷맛이 없을지 그리고 이 흑돌이 위쪽에 있는 흑돌과 연결이 쉽게 가능할지 아직은 좀 더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네.
중앙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중요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할 때는 좀 안전하게 3점 쪽으로 손이 갔는데 글쎄요.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지금 루이 나이웨이 선수가 좋다고 봤으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었고요. 만약 이 결과가 좋지 않다면 찌른 수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찔렀기 때문에 여기를 밀었을 때 백의 수법이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 찌른 수로는 백이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었고 실전처럼 찌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전 찔렀기 때문에 여기를 둘 때 마지막 맞고 30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늘어서 2점을 버리면서 잡으러 가는 공격이 아예 불가능해진 겁니다. 다섯, 그렇게 뒀을 땐 여기를 씌우고 단수 칠 때 이어서 이게 다 잡혀버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찌른 수가 약간 문제의 여지가 있고 만약 루이 나이웨이 선수가 바둑이 좋다고 보고 쉬운 마무리를 위해 이 선택을 했다면 그건 이상하지 않은데 그것이 아니라 만만치 않거나 혹은 불리한 상황에서 공격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면 약간 의문의 그런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바둑은 저도 쭉 흐름을 봤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 완벽하게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잡아두었습니다. 지금 하변에 뭔가가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이쪽 부분이죠. 네, 여기를 가르는 것이 약간 애매한 부분입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그 이쪽을 틀어 막으면 이 찝는 것이 선수가 돼서 여섯, 나가고 일곱, 네, 지금 실전에 받았습니다. 여기를 둘 때 먼저 여기를 하나 찝어 두고 나서 이렇게 내려선다면 흙이 이렇게 날짜가는 것은 쉽게 안 되거든요. 이것은 끊어봤자 뒷공배가 2개이기 때문에 바로 잡히죠. 네. 그럼 흙은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나가고 젖힐 때 여기를 잇는다면 지금 양쪽이 맛보기가 되어서 흙이 다 잡힙니다. 실전에 이곳이 이렇게 두터워지는 순간 이 가르는 것이 뒷맛이 30초. 고약했고 하나, 그래서 박지현 선수가 이쪽을 지켜두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상변 쪽이 살짝 가려져 있는데요. 네. 상변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저희가 수순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미니까 지금 단수를 쳐서 쉽게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단수 치고 이은 상황이에요. 지금 사석은 루이 나이웨이 선수가 4개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셋, 지금 흐름으로 보면 루이 선수가 바둑 다섯, 좋다고 보고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한번 개괄을 해보면 사석 포함해서 이곳까지 6집이고요. 9, 10, 12집, 14, 15 이쪽을 반반으로 보면 3집으로 보고 18, 21, 30, 40, 41, 42, 43집 정도 마지막 30초. 확실합니다. 하나, 44, 45, 둘, 셋, 50, 넷, 60, 다섯, 63. 100집은 한 63집 나고 있습니다. 흙은 11집에 아홉, 30, 40, 50, 60, 62, 63. 지금 이쪽 부근은 제가 집으로 치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쪽 부근에서 덤을 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바둑은 확실히 루이 나이웨이 선수가 우세하네요. 루이 선수가 원래는 공격력이 굉장히 강한 선수이고
항상 이 상대를 압박하는 수법을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이 중앙 같은 미생을 이렇게 쉽게 살려줄 리가 없는데 35, 하나, 실전에 좀 간명하게 처리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바둑은 백이 우세합니다. 쉽게 흑도를 보내준 이유가 있었네요. 네, 지금 하변 쪽도 마늘모 붙이는 수가 다음에 이제 흑의 뒷맛도 노리면서 집으로도 큰 자리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장고대국은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흐름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네, 이 3국이죠. 박지은 선수와 김윤영 선수 어떻게 대국을 꾸려나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대국은 이 좌변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네, 지금 좌변에서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런 진행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지금 백돌이 강하다고 본다면 그 전에 흑이 좀 양보를 하면 되는 것이었고 만약 이 싸움이 흑이 유리하다면 애초에 박지은 선수가 이 싸움 자체를 안 걸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서로 지금 자신이 좋다고 보고 이 전투에 자신 있어 합니다. 지금 이 좌변 쪽 형태만 보면 백이 먼저 들여다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에 애초에 정석 진행이 여기 한 칸 띄는 데까지 되어 있었죠. 이곳은 호구 모양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기를 들여다봤어요. 그러자 흑이 여기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침입하고 차단하고 이 선을 한번 가고 차단하니까 지금 네. 여기를 두었어요. 그러자 날일자로 나오고 백이 꽉 이은 이 전투의 시작입니다. 지금의 이 전투는 백이 충분히 싸울 만해 보입니다. 우선 이 부근에 백돌이 꽤 많은 응원군이 있죠. 이곳, 이곳 이런 두터운 형태가 상변 쪽의 모양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전투는 백이 좀 괜찮아 보이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나가는 흐름이 된다면 이쪽 부근에 이 발전성에 기대를 걸었던 흑의 진영이 자연스럽게 좌측 싸우면서 백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모양이 깎이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은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흑도 마냥 백을 좀 몰아붙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가 조금 애매하죠. 뭐 지금 김윤영 선수가 지킨 곳도 주변에 흑이 강하다면 안 지키고 버틸 수 있는 자리지만 지금은 상변 쪽에 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안 지킬 수 없었던 자리이고 지금의 배석에서 이 전투는 확실히 박지은 선수가 조금 편해 보입니다. 네, 지금의 한 칸도 급소입니다. 흑의 모양이 중앙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흑을 가두는 그런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선수가 예전에는 뭐 여자 유창혁이라는 별명이 불릴 정도로 전투에 일가견이 있는 그런 기풍이었지만 뭐 이미 유명한 이야기죠. 최근에는 그런 식의 기풍에서 조금 벗어나서 오히려 좀 더 긴 호흡, 유장한 흐름으로 만들어내는데 능수능란하고 이렇게 대세점을 짚어가면서 반면 운영을 잘 해나가는 그런 바둑이 최근 박지은 선수의 이기는 패턴입니다. 김윤영 선수는 처음 입단했을 당시에는 수읽기가 굉장히 빠르고 또 감각이 좋았던 선수예요. 네. 최근까지도 그런 모습은 크게 이렇게 바뀐 건 없어 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전보다는 좀 더 유연해진 그런 면도 있죠. 김윤영 선수가 처음 입단했을 때 이 충암 연구실에서 많은 기사들이 같이 검토를 하는데
뭐 기라성 같은 신예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서 김유영 선수가 자기 의견을 내뱉고 그리고 그 형태에 대해 판단하고 이런 것이 가장 빨랐어요. 뭐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자신감 또 그런 번뜩이는 천재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탄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번뜩이는 감각 이런 게 좀 뛰어난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보통 천재형 기사들이 그런 면이 있는데요. 김민영 선수가 그런 면이 좀 있었고 예전에 갓 입단했던 이스라 선수도 그런 면이 좀 있었고요. 네, 긴 호흡으로 판을 유장하게 이끄는 것이 최근의 박지은 선수의 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흐름이 이쪽으로 몰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귀도 지키고 네, 흙이 붙이니까 귀를 지키고 네. 또 나오니까 이제 뭐 날일자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날일자를 가면 흙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그때 또 이런 자리를 씌우면서 압박을 가하고 백은 너무나도 행마가 자연스럽습니다. 네, 지금의 저 손길에서도 자신감이 좀 묻어나죠. 네. 네, 일단 지금까지의 진행은 확실히 박지은 선수의 포석 성공입니다. 네, 일단 초반 출발은 좋아 보이는데요. 네, 검토실 분위기가 참 좋죠. 네, 좋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네, 경기 SG 골프와 경기 호반건설의 14라운드 2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경기 호반건설과 경기 SG 골프 14라운드 2경기에서 만났습니다. 네, 지금 수순이 조금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이곳을 흙이 나왔다면 이수가 흙의 탈출과 동시에 백돌에도 압박이 되니까 박지은 선수도 중앙에서부터 행마를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백이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김윤영 선수가 지금의 이곳 날일자를 둔 것은 이런 공배 같은 자리보다는 좀 더 집으로 파고들면서 지금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실리적인 수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는 대신에 박지은 선수 입장에서는 이곳에 흙돌이 없으니까 이쪽의 백돌은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변에서부터 기대가면서 오히려 좀 더 공격적인 자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 SG 골프 검토실을 저희가 봤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는 이런 중요한 승부에 그리고 SG 골프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날에 왜 이렇게 검토실에 사람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몇몇 기사들이 1부, 2부 사이에 제가 갔을 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당 PD의 말에 의하면 카메라가 비출 때 잠깐 빠졌다가 카메라가 없으면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쩐지 자리에는 온기가 남아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제가 누군지까지는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뜨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다른 팀 경기에 이제 구경을 가거나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갔을 때 보통 기사들이 이 복장이 좀 자유롭잖아요. 평상복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바둑 팬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제 그래서 피하는 경우가 있죠. 박지은 선수 끊어가자 위로 뻗어서 받아갔어요. 네, 아주 힘차게 받았습니다. 지금은 박지은 선수가 좋았던 포석 흐름에서 박지은 선수도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 부근에 하변을 건드리고 있는 것은 집으로만 본다면 다 손해예요. 득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쪽에 꼿꼿하게 머리를 내밀게 해줘서 이 부근의 모양만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네. 지금 박지은 선수 생각은 이 부근에 있는 흑돌도 아직은 미생이고 어쨌든 흑돌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어진 이 백돌과 양동 작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틀어 막을 수만 있다면 이 흑도 좀 곤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으로는 조금 손해일 수 있지만 흑의 공격을 노리는 수단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김윤영 선수가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은 좀 뒷맛이 나빠 보이고, 그래도 그쪽으로 치네요. 지금은 이렇게 단수 치고 위에서 먼저 붙이는 이 흐름도 있었습니다. 이런 진행이라면 이것은 뭐 흑도 충분히 둘 수 있었던 진행인데 실전은 집으로 더욱 버텨갑니다. 대신에 흑이 당장은 어떤 수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가 백이 활용이 되고 함이 이쪽 늘었을 때 조금 뒷맛은 고약해졌죠. 이 바둑 리그를 다 같이 하는, 그러니까 남녀 통합 바둑 리그와 또 여자 바둑 리그가 있듯이 입단 대회도, 그러니까 프로 입단할 때 입단 프로가 되는 그 시험이죠. 입단 대회도 네. 여자 입단 대회가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입단할 때 당시의 실력은 아무래도 남자 프로 초단이 더 강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남녀 통합으로 치러지는 연구생에서 남자 기사들에게 별로 뒤처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발휘하는 여자 연구생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 원조격이 지금 대국하는 박지은 선수입니다. 아,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그 박지은 선수는 입단하기 전에 그 남녀 통합 연구생에서 1조를 찍은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요즘에 그런 선수라고 한다면 어떤 선수들이 있나요? 사실 1조를 찍은 선수는 그 다음에는 보지는 못했고요. 아, 간혹 네. 이제 2조 정도 찍은 선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박지은 선수보다 더 선배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은 이 여자 바둑 리그 감독을 하고 있는 현미진 감독이나 아, 또 권효진 감독, 네. 연구생 시절에 뭐 2조, 3조 이 정도에 있었던 실력자들입니다. 네, 역시 계속 밀어가면서 뭔가 맛을 노려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하변 쪽의 맛은 맛대로 남겨둔 채 애초에 박지은 선수가 바라던 그 이쪽 부분을 백이 에어싸는 형태는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윤영 선수도 지금 당황하지 않고 안쪽에서 지금 삶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네요. 네. 사실 사는 것은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실전에도 수순이 나오고 있는데 이곳에 한 점을 잡고 이쪽을 붙여간다면 이쪽 부분을 두는 것과 여기를 다시 한 점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 그리고 이쪽에도 약간의 집을 내는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잡힐 돌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백이 막아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선 이 막아가는 과정에서 이 중앙 쪽에 있는 백돌과 아래쪽 백돌이 연결되면서 미생이었던 이 백돌이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쪽 부근을 이제 노리는 뒷맛, 또 아무래도 백돌이 이곳에 두 번 내려서면서 나중에 이 귀 쪽으로 찝는 것이라던가 좀 도움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백돌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박지은 선수가 이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쪽 부분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겠네요. 이 흑돌이 잡히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 부분의 흑의 모양에 대해서 백이 하변의 이 세 점과 관련된 뒷맛도 노리고 하면서 어느 정도 깎아갈 수 있을지 그쪽을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박지은 선수가 과감하게 지금 집으로 최대한 득을 보면서 받아도 흑은 어차피 이쪽에 가일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받지 않아도 약간 어렵거든요. 아, 좀 이렇게 내려서서 잡으러 가면 살기 힘들다고 박지은 선수는 보는 겁니다. 흑이 이제 멀리서 좀 응원군을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밀어서 이쪽의 모양을 키우고 다음에 젖히는 걸 보면서 백이 잡으러 올 때에 대한 도움을 주고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대신에 지금 이런 수는 잡히면 바둑이 끝나기 때문에 완벽한 수익기가 뒷받침이 돼야죠.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그냥 안에서 지키면 사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흑의 형태는 흑이 이렇게 받아두면 여기 한 집은 확보가 되어 있고 내려설 때 단수 치고 여기서 집이 확보가 되니까 흑이 어렵지 않아요. 네, 손을 뺐습니다. 버텼습니다. 네, 박지은 선수가 최대한 집으로 득을 보면서 지금 괴롭히는 좌변에서의 흐름이 나오니까 김윤영 선수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듯하네요. 그냥 받아줍니다. 이제는 가이수를 해야 네, 되는 거죠? 무조건 해야죠. 지금 받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흑이 살기 힘들어요. 여기를 내려서면 다음에 백이 이쪽 부분에 붙이거나 해서 잡으러 가는 것과 이쪽 부분에 이어서 이쪽의 한 집을 없애는 것이 맛보기가 되면서 흑이 위험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지켜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지금 재빠르게 지금 이곳 교환을 하고요. 결국 이쪽을 어떤 식으로 깨 들어갈지 이 부분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아니면 박지은 선수가 이런 자리를 가면서 이 흑돌을 이 우측으로 몰아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우측의 흑 모양을 이 곤마에 기대면서 깨 들어가는 흐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곳은 약간 의외인데요. 이러고 압박을 하겠다는 건가요? 여기를 받았을 때 이 교환이 득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흑이 호구 치면 지금 이 교환만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어요. 네, 저 교환의 의도가 무엇일지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갑니까? 네,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거기를 넘어갈 생각이라면 초반에 백이 좋았던 흐름에서 네. 지금 이쪽에 기대해 가면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진 작전이 백의 성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흑이 한 개 더 있는 건가요?
일단 이 부근에 백이 기대는 사이에 흙이 하변 쪽의 모양은 그래도 넓어졌죠. 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졌고, 그리고 어쨌든 흙도 지금 상변 쪽을 깨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쪽 전투가 전개가 되는데, 결국 박지은 선수가 여기를 넘어가는 흐름이라면 이것은 흙의 입장에서 불만이 없어요. 박지은 선수가 워낙 자신의 돌이 두텁게 진행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법을 선택한 것 같은데, 초반의 우세는 어느 정도는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 김용 선수가 붙인 것은 백이 좌상귀를 넘어가니까 상대적으로 흙은 그래도 더 얇아졌죠. 이쪽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붙여갖고, 여기서 이쪽을 막고 이렇게 들어갈지 아니면 그냥 느는 것도 지금은 모양이 괜찮아 보입니다. 늘어서 끊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젖히거나 늘거나 지금 모두 선택이 가능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젖혀서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이을 때 이렇게 올라서서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는 이 흙도 백의 공격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고요. 형세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대략 이 부분이 한 17집 정도 됩니다. 20, 26, 30, 40, 48. 백집이 한 48집 정도 납니다. 3집. 합쳐서 한 8집 정도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곳에서 백의 40집과 덤까지 뺄 수 있는지를 네. 봐야 하는데요. 한 47집 정도 나면 미세합니다. 일단 이곳에 한 3선까지는 다 집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우변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감각적으로 셀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곳이 한 28 확보에 이곳이 대략 한 5집 확보고, 그럼 33집이죠. 이쪽 부근에서 약 15집 정도, 100보다 집 모양을 더 낼 수 있다면 그때는 흙이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박지은 선수도 뭐 주변에 백돌이 강하기 때문에 호락호락 이쪽 부분을 완벽한 집으로 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우변이 어떻게 집이 나느냐가 그냥 승부네요. 네, 이제는 박지은 선수도 우변 들어갔는데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이쪽을 받고 나오면 네. 귀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지금은 뭐 이 자리도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키고 3-3을 들어오면 넘겨주고 나서 이렇게 틀어막는 진행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지은 선수의 이 침입의 방향이 약간은 의문이기도 한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흙이 여기를 밀면 백도 받아야죠. 이 상황에서 흙이 이쪽 부분을 지키면 일단 집은 꽤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5집으로 계산한 것보다 거의 10집 정도 늘어나요. 그럼 이쪽에서 한 5집만 내도 네. 바둑은 뭐 거의 미세한 정도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30초. 하나, 제가 3선까지 집으로 쳤을 때 그 외에 이 형태입니다. 넷,
다섯 집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형태죠. 일곱, 여덟, 일단 느낌은 그런데요. 네, 박지은 선수의 지금 수법이 흐름이 좋다고 볼 때 나오는 손길인데 지금 우변 침입할 때도 올바른 방향인지는 좀 미심쩍은 구석이 있습니다. 네, 김윤영 선수가 뭐 이런 식으로 지키면 가장 우상기는 안전하게 지키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 정도로 만족을 안 하네요. 100 이렇게 받으면 그냥 아예 이렇게까지 집을 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 부분에서는 좀 당한다고 쳐도 여기만 완벽한 집이라면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딱 치고 나서 전부 집이면 이건 흙집이 워낙 크죠. 이 꼬부리는 교환이 있으면 귀를 그냥 막아 받을 수 있는 거죠. 셋, 넷, 다섯, 이 형태에서 여기를 막기는 여덟, 3-3을 들어올 때 막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흙이 먼저 둔다면 이제 막는 자세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음 수 선택이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곳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디를 선택할지. 지금 이쪽을 틀어 막으면 백도 그냥 어설프게 삭감을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 정확하게 형세를 판단하고 있다면 백도 지금 깊게 다섯, 강한 승부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쪽도 일단 선택은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받아준다면 네. 나중에 이쪽 부분에서 어떤 전투가 나거나 했을 때 흙이 여기를 두는 것이 나와 끊는 것을 봐서 선수 교환이 되는 만큼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금 응수타진입니다. 어떻게 받을지를 물어보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어서 받아가지는 않았어요. 네. 그럼 지금이 오히려 물어볼 적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손해가 될 것 같은 교환은 아니에요. 받아준다면 그 다음에 어느 쪽 선택을 해도 이 교환이 손해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 장면에서 궁금합니다. 여전히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뭐 수순이 2번 교환이 되긴 했지만 결국은 여기냐 여기냐거든요. 궁금합니다. 과연 김윤영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여기가 손을 빼고도 지금 수가 뭐 크게 나는지는 좀 의문인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네, 아직 쉽게 선택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김유영 선수의 선택을 보기 전에 지금 장고대국이 먼저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박지현 선수의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가 복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마지막 출기까지 가는 박지현 선수의 고군분투가 있었는데요. 네. 바둑은 루이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 바둑은 이제 마지막 승부처에서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이 중앙 쪽을 돌파를 하면서 네. 양쪽을 갈라가니까 어느 쪽을 잡으러 가는 공격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세 점을 잡으면서 집 차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때 루이 선수의 이 승기가 굳어졌거든요. 이 루이나웨이 선수의 이 강약 조절이 빛을 본 바둑 같아요. 네, 일단 그 전에 갔던 이 눈목자가 조금 멀다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루이 선수가 이런 식으로 흑이 받았으면 실점보다 낫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 형태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일국 장구대국 루이나웨이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경기 SG 골프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에서 팀 승리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스코어 2대0. 이제 남은 대국은 3국입니다. 네. 이 SG 골프팀이 루이 선수와 박지은 선수가 모두 패한다고 해도 이번 라운드에서는 팀은 1승 2패로 경기 호반건설에 승리를 내주게 되지만 포스트 시즌 진출은 확정을 지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6승 8패로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팀원들이 싫어했을지도 몰라요. 아, 그런데 그렇죠. 좀 더 당당하게 좀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 짓고도 강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팀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또 포스트 시즌은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네. 다른 팀원들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팀 승리가 더 갈망이 됐을 수도 있어요.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무래도 상대에게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프로라면 누구나 승패 혹은 팀의 결과에 상관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한데 박지은 선수와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고 역시 루이나이웨이 선수 강하네요. 그리고 박지은 선수는 루이나이웨이 선수를 만나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 둘, 네, 3국은 박지은 선수와 김윤영 선수입니다. 이 김윤영 선수가 결국 집을 지켜가는 방향을 선택을 했어요. 네, 실제는 여기를 뒀습니다. 여기를 두고 지금 이쪽에 흑이 너무 강해져서 3-3을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뜻을 이수에서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은 박지은 선수의 중반 이후의 행마가 너무 안일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쉽게 처리하면서 네. 이렇게 이긴다면 당연히 뭐 그보다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경계선이 그어진다면 우아기 흑집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그 우아기에서 어떤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지금 바둑은 흑이 좋습니다. 네, 우아기 쪽 맛을 노려가는 수단이 있어야 할 텐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아기가 전부 집으로 된다면 여덟. 약간 불리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집이 너무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박지은 선수도 필사적으로 뭔가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면 그대로 바둑은 패배하게 됩니다. 우아기 쪽 일단 맛을 노려가는데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오기까지 원래는 백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흑이 앞서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까지 그렇게 박지은 선수가 선택하는 수에서 위기 의식이라던가 이런 게 좀 느껴지진 않았어요. 좀 안일한 대처가 결국은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안전한 수단들을 선택을 했는데요. 물론 아직 뭐 끝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수를 낼 수만 있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데 네. 아무튼 지금의 이 흐름은 백이 원하던 흐름은 아닙니다. 네, 박지은 선수가 과연 우아기 쪽에서 어떤 맛을 노려갈 수 있을지
박지훈 선수와 김윤영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